자, 지금부터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통 저희 그 자료 구조 쪽에 보게 되면 그래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만 좀 얘기하고 이 그리디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말 번역해서 그리드 알고리즘에 집어넣기도 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좀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개념만 자료 구조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 알고리즘 분야에서 서적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그리드 알고리즘이라든지 하는 또는 이제 뭐, 뭐 아니면 저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에 대한 개념, 뭐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고 뭐 다른 수학보다는 조금 더 개념이 역사가 짧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뭐다 들어보셨겠지만 예, 자료구조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이게 탄생은 우리 스위스의 당대 유명하다고 하는 이 오일러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 대체적으로 뭐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1700년대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된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네, 보통 BRG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지 뒤에 MAN 뭐 이렇게 끝나는 사람 이름들이 있죠. 하여튼 뭐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이 다리 문제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그냥 서울에 이 한강에 있는 곰섬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자, 지금도 이 지역은 원래 여기가 이 독일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독일하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지만 이 러시아의 여러 유일하게 이 영외에 있는 그 국토죠. 여기를 지금은 칼리닝그라드라고 불러요. 이런 칼리닝그라드라고 현재 이름은 바뀌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까지는 독일 땅, 독일이 이제 통일하기 전까지는 프러시아 또는 이제 이 프로센 공국에 속하는 지역이었다라고.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폴란드가 붙어 있어요. 폴란드 좀 더 옆에 가면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다시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발틱 함대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군사적 다시 유지하는 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한 해양 세력이 이 발틱 함대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육지가 둘로 나눠져 있죠. 우리를 치게 되면 강북과 강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섬이 이렇게 있어요. 곰섬 같은 데가 섬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 섬이 하나 있다. 이 지역을 A라고 하는 섬,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강남 지역, 그다음에 C라고 하는 강북 지역, 그리고 또 하나 D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섬. 네, 여기에 170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여러 개 나 있었대요. 우리는 6.25 전쟁까지 다리 하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된 다리인데 아침마다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이 다리를 한 번만에 통과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한붓 그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락에 연심을 찾아보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오일러한테 찾아간 거죠. 그때 오일러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림을 나타낸지 사진을 그린다면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개념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이 섬이나 아니면 육지와 같은 거를 이 점으로 표시했어요. 그 점을 버틱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노드라고 안 하고 그래프에서는 버틱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A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다음에 D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걸 갖다가 연결선 그래서 edge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다음에 A하고 C라고 하는 사이에도 이와 같이 이 연결선이 있는데 다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에 해당되는 연결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C하고 D 사이도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죠. 갈 수 있는 거. B하고도 마찬가지. 두 개의 다리가 있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생긴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그래픽 처리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를 점으로 볼 수도 있죠. 그 점을 잘 연결하게 되면 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둥근 모습이 되기도 하고 삼차원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자료 구조로서의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유한계 집합을 두 개의 집합이죠. 유한계 뭐 이러면. 근데 두 개의 집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점, 버틱스라고 하는 거. 정점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연결선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연결선을 에지라고 연결. 그러니까 연결선이 이렇게 방향이 없을 때에는 에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향이 있을 적에는 아크라고도 불러요. 뭐 그거는 뭐 꼭 구분하고 싶으면 에지, 아크 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에지라고 해도 방향이 있는 경우도 에지라고 그러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점 B니까 보통 우리가 그 집합을 G라고 나타내니까 그래프 그래서 이거는 G의 B 뭐 그래프를 G라고 할 수도 있고 G의 서브 1이라고 할 수 있고 G 서브 2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일단 이 알고리즘 쓰는 동안에 이렇게 표기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란 말 대신에 버틱스 또는 정점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용어는 저그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용어를 다 저그 여기서 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관련된 용어 중에 이 몇 개만 저희가 얘기할게요. 인접 그러면 다 알죠. 가까이 있는 거. 근데 뭐가 인접하냐? 인접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남북이 지금 뚝 저희 그 군사적인 어떤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져 있어서 가지도 못하죠. 그런 경우 인접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이 지정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교통편이 없다 그러면 인접하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갈 수 있는 이 도로망이 구축돼 있고 갈 수 있는 제 길이 있을 때 또는 정치적으로 됐을 때 인접하다. 여기 이제 정치적인 얘기 벗어나서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용어는 다 빼고 인접이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테고 이 강연결이라고 하는 얘기 좀 예, 앞으로 하게 될 테니까 들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연결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저 이거 이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졌어요, 저도. 스트롱 커넥티비티다. 이제 뭐가 강연결이냐라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정점 사이에 두 정점, 두 정점 사이에 이 그 연결선이 있는데 두 정점 사이에 연결선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제 강연결이라고 얘기하겠지. 이제 연결이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때 뭐냐 연결선은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 있는 연결. 그래서 A의 두 정점을 예를 들어서 이 두 정점 A와 B 두 개의 정점이 있다 이제. 정점의 경우를 보니까 A에서 B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길이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 이제. 이걸 구분해서 한다면 아크라고 부른다 그랬죠. 물론 뭐 아크라고 안 하고 그냥 에지라 그래서 이 디렉티드 아크 뭐 에지 그렇게 써도 되겠죠. 이걸 굳이 나타낸다면 A에서 B로 하는 거 이렇게 이걸 앵글 브래켓을 나타낼 때 방향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갔대. 이럴 경우에 강연결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방향의 직접 경로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강연결이다라고. 자, 이거는 이 나중에 요거 되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혹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완전 그래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 있어요. 컴플리티드 그래프다. 컴플리티드 그래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미 두 개 그 정점 사이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먼저 볼게요. 자, 다섯 개 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요거 사이에 직통 연결선이 있고 요거에 이렇게 직통 연결선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걸 A라고 하는 정점에서 봤을 때 B라고 하는 걸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뭐 도시라고 해도 좋고 국가의 도시로 갔을 때 이렇게 이 연결선이 직통으로 가는 게 있다 이제 우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B 입장에서 보게 되면 C로 연결되는 거, A로 연결되는 거, D로 연결되는 거, E로 연결되는 거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게 있고 C 입장에서는 A도 있고 B도 있고 D도 있고 E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D 입장에서 보게 되면 A도 직접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C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E도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일 때 뭐라냐면 완전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의 두 개의 정점을 갖다 뽑아내 봐요. 그러면 임의의 두 개의 정점 사이에 엣지가 존재.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완전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전 그래프가 일단 우리가 저희 이 전체 네트워크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망 중에서 완전 그래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것들만 이제 부분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것들 문제를 다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컴플리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컴플리트 트리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다음에
정규 그래프다라서 레귤러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차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점이 세 개가 있는 경우 보게 되면 연결선이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정점이 있는데 A에서 연결된 정점 A에서 보면 연결선 두 개. 그다음에 정점 B에서 보게 되면 연결선 수도 두 개. 마찬가지 정점 C에서 보게 되면 연결선 개수가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연결선의 개수가 동일할 때 정규 그래프다. 이런 걸 갖다 연결선 수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수라고 얘기해. 디그리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디그리 A는 2, 디그리 B라고 하는 정점의 디그리는 2, C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해서 저희 경우 보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되는데 다 연결선 수가 동일한 어떤 개수 갖고 있죠. 이렇게 하나 더 넣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개, 이건 세 개, 여기 두 개, 세 개. 다 동일하지가 않죠. 이건 정규 그래프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정점이 정점의 차수가 동일한 경우 정규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만 더 한다면 용어 중에 하나로서 이 해밀토니언이라고 하는 게 해밀턴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지 이거. 근데 이제 이거를 해밀턴이라고만 그러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해밀토니언 서킷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해밀토니언 이제 이 패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통틀어 그냥 해밀턴이라고만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럴 때 멀티캐스팅 또는 뭐 이제 일부만 보내는 경우들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싹 다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거치는 걸 갖다가 A라고 하는 사이트를 거쳤다가 B를 가지고 C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또 다시 또 뭐 B를 또 한 번 거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좀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밀턴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점을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만 한 번씩만 통과하는 경로 이걸 라고 하는데 패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죠. 또는 사이클을 얘기한다. 이때는 뭐냐 하면 연결선은 다섯 번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해밀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들을 하나의 이제 그 정점이라고 버틱스라고 봤을 적에는 선로는 몇 번을 거쳐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연결선에 컴퓨터들은 딱 한 번만 통과해 가지고 목적지에 이 그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냈을 때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이제 이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하고는 달리 아까 이 처음에 그래프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일리언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오일러. 오일러 서킷스타일. 이건 요거 해밀턴하고 조금 달리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정점들은 여러 번 통과해도 되는데 연결선은 단 한 번만 통과. 아까 다리를 건너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든 연결선은 단 한 번만 통과가 가능한 하는 회로를 갖다 얘기하는. 이걸 다른 얘기로 한북 그리기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뭐냐면 정점은 다섯 번 통과가 가능하다.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오일러 서킷은 아니죠.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복거리기는 가능하다 했죠. 이런 거를 얘기하듯이 예. 이거는 하나의 완벽한 이제 오일러 서킷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일종의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개념만 이제 머리에 적어 두시고 뭐 정의 내리는 걸 갖다가 제가 뭐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없을 테고 단지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자료 구조에서 다른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의 표현에 적합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부에 디지털 컴퓨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제가 드린 자료 보게 되면 세 개인데 맨 마지막에 뭐 다중 리스트 뭐 그런 게 저희 있을지 저희 지금 보신다면 있을 텐데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 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표현할 것이냐? 그 행렬의 어떤 단점이 있죠. 항상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크기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낭비가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조금 극복한 게 인접 리스트하지. 자, 인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였냐면 서로 정점과 정점이 엣지들로 연결된 걸 갖다 인접하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하게 되면 A, B, C, D.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A는 B와 D와 인접한 거죠. 연결돼 있으니까 직접. 그런데 A는 D와는 인접하지 않다. 직접 엣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걸 생각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것도 두 가지에 대한 것만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들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정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이제 그림에 아까는 A, B, C로 나타냈었는데 그걸 나타내니까 이 조금 이제 그 배열이라고 하는 걸로 이 일치시켜 줄 자니 좀 안 맞아서 숫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디지털 컴퓨터 안에서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모습, 이건 논리적인 모습이고 이걸 행렬로 나타내자. 행렬로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정점의 개수가 4개더라 했죠. 그 4개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행렬로 나타냈을 때 행의 개수 4개, 열의 개수 4개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4 곱하기 4 행렬로 나타내는 걸로 표시하자. 그 다음에 행렬에는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 0이면 인접하지 않은 경우, 연결선이 없는 경우. 연결선이 없을 때 0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연결선이 있을 때는 1로 표현하는 걸로 나타내보자. 그러니까 1, 2, 3, 4라고 하는 걸로 대표해서 행을 나타내서 정점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열을 1, 2, 3, 4로 나타냈을 때 이같이 4 바이 4와 같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에서 1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게 있으면은 괜찮은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은 없다라고 하는 걸로. 1에서 2로 연결되는 거 있고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없죠. 4로 가는 거 있고 2에서 1로 가는 거 있고 없고 3으로 가는 거 연결선 있고 4로 가는 거 연결선이 있고 3에서 보면 3에서는 1은 없는데 2는 있고 3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없고 4로 가는 거 있고 4에서는 1로 연결돼 있고 2로 연결돼 있고 3으로 연결돼 있죠. 1로 2로 3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나는 연결선만 가지고 안 되겠고 1에서 2로 연결되는 여기에는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한 10m가 걸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길이를 거리가 이거 20m, 이거 30m, 이거 다시 10m, 이거 5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가중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중치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가중치 값을 0과 1 대신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죠.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정점이 있고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정점이 있다. 그래서 1에서 1로 가는 데는 가중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거니까. 1에서 2로 가는데 거리를 봤을 때는 10이라고 하는 거리다. 3으로는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 가 무한대로 나타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1에서 4로 갈 땐 20. 2에서 1로 갈 때 10. 2에서 3으로 갈 때 여기는 없고 10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갈 때 30. 3에서 보니까 3에서 1로 가는 경우 직접 가는 길이 없죠. 그런 경우 무한대라고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3에서 2로 갔을 때 10. 3에서 3을 갈 때는 없으면 그냥 0. 5. 4에서는 20. 1로 갈 때 30. 그다음에 3을 간다.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 했죠. 그래서 가중치를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우리 같이 무한대가 사실 표현할 방법이 이거는 없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냥 무한대지만 기호상으로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 999 또는 저희 99,999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이 정수값으로서 최대값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죠. max int 뭐 이렇게 써가지고 써도 상관없겠다. 그 의미의 값을 정하시면 될 거예요. 무한대는 어떤 정수값으로 상수값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 이만큼 삼각형 부분이나 하위 이 삼각형 부분이나 동일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n by n에 해당되는 이런 크기를 갖게 되면 반쪽만 써도 되는데 이 메모리에 어떤 낭비를 요소를 가져온다.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대칭되는 어떤 그 대각선에 대칭되는 어떤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줄여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인접 리스트는 이거는 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연결 구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연결 구조죠. 연결 구조체를 이용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드 이 모습이 필요하죠. 그 노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자. 하나가 링크를 나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에 정점을 나타내게 하자. 버틱스 값을 나타내게 하죠.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버틱스라고 쓸게요. 버틱스 네임이 되고 이거를 정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계속 자기 자신을 쭉 연결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갖다가 이 넥스트 또는 링크라고 쓸까요? 그냥 이렇게 PTR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연결 구조체의 노드를 나타내자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일 때 이걸 배열로 나타냈는데 이걸 리스트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일단 정점이 4개니까 일단 리스트에 헤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1번 버틱스부터 나타내는 것을.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버틱스가 있죠. 네 개의 버틱스가 1번에 연결된 걸 보면 2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에 연결된 거는 2번 정점이 연결되어 있고 4번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나는 여기가 이와 같이 증가 순서대로 썼는데 감소 순서대로 쓸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번에서 보게 되면 2번에서는 1번도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돼 있고 4번도 연결돼 있죠. 그거를 정렬된 순서대로 쓴다면 1번이 연결돼 있고 3번이 연결돼 있고 4번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세 개의 노드들이 또 정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노드의 연결 구조체로 나타낼 수 있다. 3번 정제에서 보게 되면 2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마지막 4번. 마지막 4번은
1번도 연결돼 있고 2번도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이 연결선들이 여기서도 4번에서 1번으로 연결돼 있는 거나 1번에서 4번으로 연결돼 있는 거나 요거나 이렇게 생긴 이거나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 한 번만 쓸래라고 해서 줄이는 거가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중복이다 이제. 그래서 이거 중복을 좀 해결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인접 다중 리스트인데 이걸 아주 이 자료가 커서 다시 말해서 정점의 개수가 많아서 이 다루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학기 내내 다루는 알고리즘에서 인접 다중 리스트를 가지고 된 알고리즘은 쓰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해서 이 혼동스럽게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드렸지만 그리고 자료 구조 시간에 하긴 했었지만 이제 굳이 이 뭐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일단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해밀턴이든 오일러든 이 각 정점들이든 에지들이든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정점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컴퓨터라고 한번 해보자. 또는 집이라고 해보자. 하나 도시라고 해보자. 그럼 도시들을 방문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세일즈맨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자를 올 때 가능한 하면 최소 비용을 들이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경우에 저희 그냥 방문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래프지만 간혹 가다 보게 되면 통신망이라든지 또는 철도망이라든지 도로망일 때 그 도로망이 예를 들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됐다. 그럼 그 도로망이 하나 끊겼어요. 그러면 완전히 한쪽은 이만한 도로망하고 이쪽 망이 요거밖에 도로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중에 여기는 큰 대륙 안에 포함되는데 여긴 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끊어지게 되면 끝장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다른 우회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또 끊어지고 나면 이게 두 동강이 난다든지 세 동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걸 갖다 뭐냐면 아킬레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절단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처치하고 그래프에서 각 정점들은 어떻게 이 하나하나를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추리에서처럼 추리의 노드들 방문하듯이 이 그래프에 방문하시는 거까지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건 일단 저희 그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트래버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우리말로 쓴다 그러면 깊이 우선이다. 우선이니까 먼저 하란 얘기죠. 뭘 먼저 하냐? 깊이 들어가는 거 먼저 하라 이거죠. 주변을 보지 말고 그냥 파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라. 자, 이거 영어로 depth first라고 하고 search 또는 traverse라다. 또는 그런데 이 search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약자로 DFS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추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추리는 사이클이 없는데 여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같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사이클이 있죠.
추리는 이게 없죠. 근데 이거 가능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깊이 깊이 가다 보게 되면 다시 또 다시 반복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발 자체를 남겨놔야 되겠죠. 나 여기 방문했어라고 하는 표시를 남겨놔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너비우선이다. 너비우선이라는 거는 영어로 브라스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스 포스 서치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BFS라고 보통 약자로 많이 부르게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에 어떤 특별한 몇 가지 기능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돼.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고 이거는 반면에 큐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저희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저희 그냥 루프 도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알고리즘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건 재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비재기 호출 방식으로 돼. 먼저 저희 이 예를 들어서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죠. 데프트 서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정점 1이 있고 2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3이 연결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사이클이 있죠. 그다음에 4번 정점이 1번과 연결돼 있다. 도시라고 해도 좋고 5번 도시는 2번 도시하고 연결돼 있다. 6번 도시는 3번하고 2번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사이클이 이렇게 생긴 사이클이 있고 또 2, 3, 6이 사이클이 있고 또 크게 이렇게도 사이클이 되죠. 여기도 사이클이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번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각 정점들을 다 방문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먼저 방문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다 남겨놓는 처음엔 다 클리어 시켜놓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방문 표시자를 만들어 놓는 거죠. 처음에 방문하지 않았다. 모든 도시들을 또는 정점들을 방문하지 않은 걸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방문하게 되면 이거 일로 바꾸면 다시 일로 안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거 또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두 번 하게 되면 결국은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시작을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걸로 보자. 그러면 1번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우선이다라고 했어요. 깊이. 이거 깊이.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1번에서 정점 방문했으니까 표시를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옆에 보니까 2번, 3번, 4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순서대로 갈래. 그래서 2번으로 일단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2번은 정점을 갔다 와서 2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2번에서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깊게 갈 수 있는 것까지 가보는 거죠. 2번에 연결된 거 1번도 연결돼 있고 3번도 연결돼 있고 6번, 5번 다 연결돼 있는데 1번은 이미 방문했으니까 여기 또 방문하게 되면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죠. 따라서 이거 방문 표시가 1이 아닌 걸로 보니까 3번하고 5번하고 6번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3번을 방문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번은 이걸 일로 바꾸고 계속 깊게 들어가자. 이제. 그래서 3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2번도 연결돼 있고 1번도 연결돼 있고 6번도 연결돼 있죠. 그런데 1번하고 2번은 이미 이 정점은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하지 않은 건 6번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1로 바꾸고 3번 다음에 6으로 간다 이거죠. 이걸 차례대로 점을 찍어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이제 이걸 여러 번 그리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여기다 표시를 바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근데 6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연결된 걸 보니까 2번하고 3번인데 이미 방문했네. 3번도 이미 방문했네. 아, 이거 그러면 이건 여기서 끝인가? 그게 아니죠.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 되돌아가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어디까지 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6번이 왔어요? 3번에서 6번이 왔죠. 그러니까 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6번에서 3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6번에서 3번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6번을 가기 위해서는 나 6번을 부르기 전에 6번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 책에다 집어넣는 거죠. 위치 정보를.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팝시키고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3을 집어넣고 3을 팝을 시켜서 다시 이 위치로 오는 거죠. 3에서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번도 이미 방문했고 2번도 방문했고 6번도 방문했고 그래서 다시 3번에서는 아까 누가 3을 불렀냐면 2번이 불렀죠. 따라서 2번으로 6에서 3으로 3에서 2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보니까 2번에서 5번이 아직 방문하지 않았죠. 그래서 5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5번에 연결된 건 2번밖에 없는데 2번 이미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2로 올라갔어요. 2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2에서 보니까 다 방문했어. 1도 방문했고 3도 방문했고 6도 방문했고 5도 방문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시 나를 호출했던 1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1로 되돌아가는 거죠. 1로. 그래서 1로 되돌아가서 1에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방문하지 않은 4번이 남아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1로 바꾸고 4로 일단 들어. 4번에서 보니까 방문하지 않은 걸 또 찾아야 되겠죠. 7번하고 8번이 아직까지 방문 전이에요. 따라서 7, 8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7. 그래서 이거를 방문 표시를 남겨놓고 7번에 와서 8번으로 방문하죠. 그랬더니 예, 모든 정점들을 다 방문하는 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가 바로 뭐냐면 깊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고 났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추리 모습이 만들어지죠. 이걸 갖다가 depth for search 추리라고 얘기해요. 실제 보게 되면 1에서 2 사이에 연결선이 있고 1에서 3 사이에 연결선이 있죠. 그런데 이 추리에는 사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거는 추리해지고 그냥 이렇게 길게 된 건 추리해지고 실제 그래프에는 있는데 추리 방문하는 거에는 없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낼 것 갖다가 백에지라고 이름을 붙이다 이거죠. 이건 나중에 뭐 할 때냐면 절단점 그래프가 어딘가 고장이 한 부분에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1번 정점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였다고 해보자 이거죠. 이게 또 고장이 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통신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한국통신의 어떤 이제 그 기관망의 핵심 부분이다. 이거 고장이 났어.
여기 불이 났어. 옛날에 서대문구에는 뭐 어떤 그 KT 전산망 그 통신망처럼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저희 연결할 방법이 없이 끊어졌을 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절단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려면 이거 없어도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어떤 연결선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에 절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2번하고 6번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것 같이 이와 같이 추리 엣지 위에 백 엣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4, 7, 8도 보니까 4하고 7, 7하고 8 연결선이 있지만 4하고 8 사이에도 연결선이 있죠. 이런 식의 실제 추리 모습에서의 모습이 이 나타나고 이걸 가지고 잘 조절하게 되면 절단점이라고 하는 아까 이 고장 부분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킬레스 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기피 우선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알고리즘 10분간 쉬었다 갈게요.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